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통령 리스크라는 말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먼저 나온 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그의 정신상태, 멘털 스테이트가 뭔지 잘 모르겠다. 그가 뭘 믿는지, 그가 뭘 믿지 않는지 모르겠다. 미국 언론들은 이런 진단을 내리곤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가리켜서 막대한 현재 진행 위험 요소, 이런 말로 부르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리스크, 이 말은 이미 시사 백과사전에도 올라 있습니다. 전 세계가 자유시장주의를 위해서 무역 장벽을 낮춰왔는데 트럼프가 이것을 뒤집어 장벽을 높이는 보호무역주의로 기존 질서를 무너뜨리는 데서 비롯된 말입니다. 지금 한국의 주변 나라들이 강대강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한국을 얕잡아 보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문 대통령을 얕잡아 보는 것은 아닌지 걱정입니다. 김병준 전 한국당 비대위원장도 문 대통령에게 대통령 리스크라는 말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지금 정부는 좋은 대통령, 나쁜 대통령 이런 쪽으로 프레임을 짜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좋은 지도자, 김정은도 좋은 지도자, 아베는 나쁜 놈, 트럼프는 갈팡질팡하는 놈, 이런 좋은 대통령, 나쁜 대통령, 이런 프레임은 국민을 양분합니다. 진영 논리를 강화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강점은 뭐고 약점은 뭐다, 이렇게 가야 합니다. 국민들도 객관적이고 전략적으로 판단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아베는 뭐가 강점이고 뭐가 약점인가? 김정은은 또 어떠한가? 강점보다 약점이 많으면 리스크가 발생합니다. 여기에 내로남불, 이중성이 겹치면 리스크는 갑자기 커집니다. 내로남불의 본질은 스스로를 반성할 줄 아는 자정 능력을 상실했다는 뜻입니다. 독선과 아집입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호전되지 않습니다. 북한 외무성의 미주 국장, 미국 국장이죠. 앞으로 대화가 있더라도 미국과 대화이지 남조선과는 대화가 없다. 다시 한번 못 박았습니다. 탄도미사일을 트럼프도 용인했다. 그런데 왜 남조선이 트집이냐? 이런 말투입니다. 한미연합훈련을 하는데 미국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가 없고 한국에 대해서만 트집을 잡습니다. 한미훈련이 시작됐는데 북한은 청와대를 겨냥을 해서 겁먹은 개, 새벽잠은 글렀다, 이렇게 으름장입니다. 청와대와 청와대 주인을 향해서 겁먹은 개라고 했습니다. 다른 때 같으면 전쟁을 치러야 할지도 모르는 국가 모독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역시 한미훈련을 터무니없고 돈만 많이 든다고 했습니다. 김정은에게는 친절한 협상 상대라고 했습니다. 트럼프와 김정은이 짝짝꿍입니다. 김정은은 트럼프에게 친서를 보내고 한국에게는 미사일을 쐈습니다. 문 대통령은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한국과 미국이 대북 제재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미국과 북한이 대남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5차례 미사일을 쏘고 조롱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18일째 침묵입니다. 문 대통령은 모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내가 좀 참으면 되지, 평화의 길은 멀고도 험한 것, 내가 또 참고 참자, 이렇게 생각하는 모양인데 그러면 안 됩니다. 문재인 리스크는 대통령 리스크고 대통령 리스크는 대한민국 리스크입니다. 문 대통령은 깨달아야 합니다. 북한 비핵화의 진전을 이루는 것, 트럼프도 선거에 중요하고 문 대통령도 내년 총선에 중요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트럼프는 문 대통령과 북한 비핵화 진전이라는 그 열매를 나눠 먹을 생각이 종치도 없습니다. 한일 강제징용 문제, 일본의 수출 규제와 한일 무역 갈등, 이 와중에 미국은 일본 편이라는 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의 8.15 경축사,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북한에 대해 단호한 태도를 말해야 합니다. 아베에게는 김정은에게 했던 말을 한번 써먹어야 한다고 봅니다. 문 대통령은 김정은에게 언제 어디서든 만날 준비가 돼 있다고 했었습니다. 아베에게도 그런 제안을 해야 할 때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바로 아베를 만나자고 제안을 해야 합니다. 성사 가능성이 희박하더라도 일단 제안해야 합니다. 8월 들어서 일본 노선 여객 숫자는 17.9%가 급감했습니다. 하루 평균 1만 명씩 뚝 떨어졌습니다. 그런가 하면 부산 해수욕장도 울상입니다. 해운대, 송정, 송도, 광안리, 다대포, 일광, 일남 7개 해수욕장 올해 방문객은 전년 대비 17.4%가 급감했습니다. 강원도도 비슷합니다. 강릉에서 횟집을 하는 주인은 작년 대비 매출이
3분의 1 토막이 났다고 한숨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문 대통령은 깨달아야 합니다. 이 와중에 주력산업 노조는 하투 강행입니다. 현대차와 한국 GM은 내일 모레 파업 결의를 위한 노동자 대회를 엽니다. 조선, 철강, 금융까지 파업 깃발을 올린 상태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문재인 정부에게 채권자처럼 빚도촉을 하고 있습니다. 부품 소재 국산화 시작부터 삐걱입니다. 정부는 대기업, 중소기업 상생협의회 구성을 위해서 상생 품목을 선정해달라고 했지만 대기업은 마땅한 품목이 없다는 답변을 보냈습니다. 의견을 사전에 조율하지 않고 일방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고위공직자들은 한국에 와서 방위비를 6조 원으로 6배나 올려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호르무즈 파병을 해달라 하고 있고 이란은 불참하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또 선택을 강요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한국이 이러한 사면 초과를 타개하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 보입니다. 그 방법은 가장 어렵고도 어떻게 보면 가장 쉬운 길입니다. 한 사람만 바뀌면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바뀌어야 합니다. 문 대통령의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핵심 지지층을 떠나야 합니다. 문 대통령이 스스로에게 친위 구테타를 일으켜야 합니다. 자기 혁신 이렇게 말하면 못 알아들을 것입니다. 자기 반란을 일으켜야 합니다. 소득주도 버리면 됩니다. 탈원전 버리면 됩니다. 우리 민족끼리 버리면 됩니다. 강제징용 폐상 제3의 방법을 찾으면 됩니다. 요즘 인터넷에서 추락하는 KR-201국이 이게 화제입니다. 미국 관제탑 송수신 불량, 일본 관제탑은 연락 두절입니다. 퍼스트 비즈니스 승객에게 부담을 늘려서 이코노미 승객을 돕는다고 했는데 거꾸로 퍼스트 비즈니스 승객이 줄어들자 이코노미 승객마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는 실패했습니다. 월급 주도였기 때문입니다. 월급형 현금 살포 소득 주도의 실체입니다. 한국을 기업으로 치면 오너 리스크가 위험 수위에 도달한 기업입니다. 문 대통령이 바뀌어야 합니다.